우리 구창모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나와 계시죠. 이 사실 털이 그냥 있고 근데 겨우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성에게는 매력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본인은 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곰곰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냥 털 하나 없는 건데. 털 하나 없는 거야. 네. 나 이게 참 신기해요. 이제 그래서 원래 저한테 이제 원래 어제 서울에 연극 보러 왔는데 마침 또 이 탈모 주제로 나오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뭔가 철학자가 탈모 얘기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겠다.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거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탈모의 계보학. 계보학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계보학이 계보학. 뭐예요? 그러니까 예. 계보 또는 네. 고고학이란 말이 있어요. 네. 고고학이라면 대충 알죠. 고고학 알죠. 고고학은 그 관계를, 즉 역사를 탈권력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계보학은 예를 들자면 이 출연진들도 쭉 계보를 따져 들어가 보면 계보를 따진다는 건 뭐죠? 권력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적 방법론으로 계보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계보학을 따질 때 예를 들자면 가장 그걸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 미셸 푸코라 철학자가 예를 들자면 학교를 보고도 학교를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 권력 관계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지식도 대부분의 지식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지식과 권력이. 지식마저도. 네. 그렇다면 머리는 탈모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 관련된 것도 권력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정치라는 이거 거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셸 푸코. 아, 푸코가 날라갔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본인이 날라갔네. 시원하시네. 네. 푸코가 날라갔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한 철학자인데 음. 저 철학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민머리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은 민머리인 경우 대체적으로는 서양 특히 일반 젊은 층들이 민머리가 되면 대부분 삭발을 해버립니다. 그냥. 상당해버려. 서양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와 좀 네. 다르게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계보학을 따져가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히 이게 왜 계보학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지난번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체육 앵커는 삭발을 했는가? 왜 머리카락 자른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저항의 의무로 머리카락 자르냐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궁금하네. 본인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좀 모르고 해버렸어. 어차피 또 날 거니까. 네. 좀 모르고 해버렸죠. 그때 두 분 곽수산 씨도 다 하셨잖아요. 네. 최영진 저 씨도 세 명이죠, 세 했고. 명. 근데 곽수산 씨만 갑자기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래서 막 심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곽수산 씨는 이제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더 그 저항 정신이 투철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 머리카락이 정치적이냐는 거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 너무 전사가 길어 답답해 죽겠네. 질문을 계속했잖아 지금. 답을 주세요. 오인호 선생님처럼 오인호 씨처럼 오인한테는 아니, 이 교수법이 안 먹혀요. 안 먹혀. 오인호 씨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학문을 못 해요. 그래서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그럼 답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단발령이란 말이 있잖아요. 단발령. 단발령. 네. 단발령이 뭐라는 뜻이죠? 머리를 자르는 자르는 거죠.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데 네. 마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른 것보다 더 치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단발령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는 건 가능하지만 예? 두 가단 머리를 자르는 건 가능해. 그 대신 발 불가단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렇게 저항해요. 그 희한하네. 그 그만큼- 희한해. 머리를 자르는 것만큼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네.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한 대로 수지 부모 발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머리카락과 권력 정치와 연관된 건 아주 오래됐다. 지금 인류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조각품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빌르누르프의 비너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너스상 잘 알죠. 가장 오래된. 비너스 뚱뚱한 알죠? 여자. 네. 뚱뚱한 아니, 상. 그 비너스 말고 가장 오래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빌르누르프의 그 배 나온 거 비너스상이라고 얘기하시는 있어요. 거죠? 네, 아시네. 그 머리 칸초처럼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따 있죠. 예. 가장 오래된 조각상인데 왜 땄을까? 머리를 생각해 왜 볼 수 있잖아요. 땄을까? 그러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 고대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고대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대체적으로 권력의 상징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와 관련 이 머리를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 이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요. 그랬어요. 그 사람의 권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아주 가까운 예로 고대 이집트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가까운 예예요. 고대 그렇죠. 이집트가. 고대 이집트. 이상하네. 근데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권력자들은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어요. 지금이랑 삭발을 반대네. 완벽하게 하고 가발을 쓴 겁니다. 가발을요? 썼어.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예, 더 화려하게. 또 첫 번째는 당시에는 위생의식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네. 위생에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생.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적이 머리카락은 넓으니까. 사실은 주로 바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왕이나 파라오는 주로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밀어버리고 거기다 화려한 장식품을 쓰는 거죠. 그러네. 그렇지. 그런 경향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문화권은 모두 다 몸 전체 중에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식이 머리 장식이에요. 그러네. 머리가 곧 권력이에요. 네. 그 중에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어떤 경향이 생기냐 머리카락만 가지고 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카락. 그 전에는 막 여러 가지 뿔도 달리고 동물적인 것도 하고 또 막 장식적 요소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로 오면 그런 관이나 동물 형상이라든가 그런 건 싹 제거되고 머리카락만을 화려하게 만드는 장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17, 18세기에 루이 14세가 썼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영화를 보다 보면 황제들이 머리카락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요 다. 맞아요.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왕이나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왕과 왕비의 머리카락하고 신하의 머리카락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사진을 네. 좀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인간의 머릿속에 쓰여졌던 다양한 머리카락과 결합된 다양한 형식의 이 머리 장식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만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탈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연 머리를 가지고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식은 따로 가발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는 그걸 여성들의 걸 가채라고 하죠. 가채. 네. 가채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가채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동서양을 막느라고 모두 가발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왜 고대에 삭발을 했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이야말로 권력의 상징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인데 심지어 종족간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는데 머리 장식에 따라서는 이 종족이냐 다른 종족이냐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스님들은 삭발을 했을까? 스님들은 왜 삭발했을까? 이게 두 가지 원인이 같다는 거예요. 고대 어디를 가나 삭발 요인이 있는데 삭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종교에 있는데 삭발은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이 체계, 권력 관계로부터 내가 속세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야말로 그러네. 가장 맞네. 속물적인 것이에요. 속세의 것이에요. 속물적이야, 최우. 너무 머리가 속물이야. 제일 많아. 머리카락이야말로 가장 속물적인 속물이야. 그래. 옛날식 표현을 하면 요즘식 표현을 하면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죠. 네. 사회, 문화, 정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의 상징적 기호가 삭발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고대 카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보시면 가운데 머리만 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안 보셨구나, 최욱 씨.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이상한 거 조그만 이상하게 거 피고 쓰시잖아요. 쓰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상징적 요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수도원에 따라서 가운데를 깎는 수도원, 앞에를 깎는 수도원 차이가 있었던 뿐이에요. 다 네. 차이가 예, 있었고. 수도원만 차이. 일본 사람도 보면 그 특징이 있죠. 한쪽을 밀어서 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냐면 사회, 정치, 문화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게 뭐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인도 예를 들자면 의미가 동시에 그래. 욕망하고도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다 보면 사람이 차분해진다 하잖아요. 아 참아요. 차분해지잖아요. 네. 그 말은 이렇게 딱.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아.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아랍이나 이런 데서 뭘 쓰죠? 히잡을 쓰잖아요. 진짜. 예. 그걸 욕망 여성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가리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에 히잡을 쓰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변해 왔어요. 예. 변해 왔고 우리 경우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 있잖아요. 미인도. 미인도. 미인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신윤복 네. 선생님의 미인도. 이 그림 볼까요? 이것도 가채거든요. 네, 네. 가채. 가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신윤복 선생님 미술관 보고 이 가채를 보니까 혹시 기생 아니야? 이건 그냥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히 이분의 신분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가채가 보통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비싸요. 어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쌉니다. 제 진짜 정도면. 머리카락으로 하니까 예, 그런가? 예, 진짜 머리카락을. 혹시 머리카락을 사고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맞아,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네 머리카락 머리카락 없으면 머리카락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야말로 예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경제까지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장식의 요소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권력을 드러내다가 현대에 오면 이게 미용이 된 거죠. 아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미용이 된 거예요. 아, 최근에 와서 미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머리카락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성을 표현하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용이 권력이란 말이 틀린 말이 또 틀린 아니네. 말이 아니죠. 그치.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닌가 보네. 원래부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얼마만큼 장식할 수 있냐 곧 권력이에요. 그러네. 장식이 곧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생긴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장식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랬네. 요즘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러네. 그때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네가 어디까지 장식할 수 있냐가 주어져요. 마치 일반 상민은 기와집 치면 죽거든요. 돈 있다고 기와집 치는 게 아니에요. 네. 몇 칸짜리 집 짓는 것도 집도 다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구별됐어요. 예. 머리의 장식도 똑같아요. 옷 장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식이 곧 정치, 경제, 문화, 경제의 표현이었다. 그중에 머리카락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장식이 돼. 장식이 되는데 재밌네. 죄송합니다. 미용이 됩니다. 네, 미용. 미용. 미용이 되고 이제부터는 남성들에게 있었던 거의 모든 장식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 남성들한테 있었던 모든 장식이 사라지고 오로지 단순한 양복 위에 짧은 머리. 머리. 이때부터 남자들의 탈모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아 맞네. 그 전에는 다 장식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탈모가 돼도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가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오인혜 씨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들었던 말이 머리는 장식으로 달린다. 아, 무슨 뭐야 갑자기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뭘 그렇게 해요, 교수님. 그것도 받아주고 계셔요. 왜? 야 이 철학적 고찰이 이래서 중요해.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머리카락이 욕망이라는 말에 전 진짜 와, 저도 공감해요. 머리 저는 욕망. 남자 머리숱이 풍성하면 이렇게 잡고 싶어요. 네? 머리를 잡고 싶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다고? 이렇게 약간 잡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그게 약간 호감의 표현이에요. 머리채 그러니까 잡는 둘이 게 있을 때. 머리 이상한 오감이. 예. 그 남성들도 여성의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윤기 나는 머릿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또 호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머릿결 네. 만지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간에 만났을 때 지금처럼 신체를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렇지. 신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들고 있냐. 들고 있냐의 문제였어. 쉽게 말하면 가슬을 얼마나 큰 거 쓰고 있냐. 그렇지. 예를 들면 그렇듯이. 재밌네. 그렇지. 오로지 특히 남성들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남자의 대포기 시작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대포기 시대. 그러니까 대포기 시대? 남성이 포기. 그전에는 다른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장식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사라져버렸어 남자한테. 어떡해. 남성의 장식을 권리를 거의 지켜줬던 안 하죠. 모든 게 사라지고 남는 건 뭐냐? 양복하고 짧은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아, 이제 거의 기준이 다 모든 걸 잃게 그치. 되는구나. 그렇죠. 야 재밌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못 느꼈던 남성들에게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미용 시대에 집어들게 되면 미용실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러네요. 꾸밀 머리가 없으니까. 네. 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가려면 이용실 가야 됩니다. 이용 이용은 이용 자격증하고 미용 자격증이 달라요. 달라요. 네. 어. 미용 자격증은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어. 이용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면도칼로 머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없다? 미용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미용이 그래. 불가능한 그러면 자 모든 권위도 사라졌지. 미용도 불가능해진 시대에 진입했다 이거. 네네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걸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보냐? 능력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건 좀 잔인하다. 잔인해. 이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걸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든 현상이 자연 현상이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능력의 문제에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자기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하, 이거 참.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전히 머리가 없어도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세대 교수님들은 별 상관 없잖아요. 머리 없으면 더 권위 있어. 그렇지.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권위가 없잖아 지금. 네? 머리 좀 하면은 권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사진을 의외로. 가져왔는데 어.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 불러왔잖아요. 장성들 불러놓으면 살 빼라고 했잖아요. 살 빼라고 했어. 이 사진 잘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놀란 다 것은 반짝거리지. 그래? 미군 장성들이 머리가 없는. 정말 머리가 없구나. 그런 거요? 오, 네. 다 날라갔어. 다 없네. 그 신기하네. 몰랐습니다. 예? 신기해. 첫째는 이분들의 경우에 자 군인들의 경우에 쉽게 말하자면 머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직업인 거예요. 권력이 이미 있어. 계급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계급이. 계급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심정을 이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계급으로 대통령이 가지. 한 말은 뭐냐? 이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미용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미용이에요, 그냥. 완전 자기 표현의 문제예요. 기껏해야 뭐 조금 네가 남성으로서 좀 약간 매력이 또 떨어진다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 생각 안 해. 전두환이 머리가 북실하든 머리가 날아가든 의미가 없어. 전두환은 그렇지. 의미가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머리가 없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남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능으로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다른 부작용이 있냐 없나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탈모약이 네. 부작용이 있나 없나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즉 안정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다른 분야 같으면 이거 약으로 쓸 수 없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 정도의 지금 이게 작용과 부작용이 안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맞아. 많이 그러네. 쓰잖아요 네? 이미. 생존이니까. 많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절박해. 물방울 선생님처럼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오윤혜 선생님의 남자친구처럼 실제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졌는데 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봐봐. 100%. 그건 친구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머리를 머리를 선택해. 선택하고. 머리를 선택한 머리를 거예요. 선택해.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존보다 더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더 절박한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다 잘난 사람들은 머리가 좀 없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미용이 그렇게 중요해. 미용에 국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인 정도가 아니고 그 상황 파악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이 해당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나설 문제다. 네. 안창호도 머리 다 날라. 본인이 발 벗고 나서셔야겠네요. 본인한테도 혜택이 있으니까. 안창호가 머리 벗고 나섭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탈모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네. 얘기해보니까 진짜 재밌다. 너무 중요하다. 다 이유가 있네. 네. 재밌다. 탈모의 개보학. 네. 탈모의 게 뭐야? 좋았습니다. 예. 우리 물방울 대한민국 중년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많이 빠진 편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 안 빠졌는데. 아니 우리 그 네. 물방울 선생님은 이게 좀 유전적이에요, 아니면 뭐 스트레스성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다 탈모가 있어요. 아. 거의 여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조심했구나. 부모님이 너 이거 키도 작은데 탈모까지 있으면 큰일 난다. 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네, 확실히 진짜- 효과가 있죠. 약 먹으니까. 효과 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약 안 먹고 왔으면은 훨씬 지금보다 그 수치 없었을 거예요. 효과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